좋아요 여러분. 폴린 헨슨이 좌파 모두를 방황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우파중 일부도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좌파에만 집중하죠. 여러분도 분명히 이 연설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약 못 들어보셨다면 이게 바로 그 연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입니다. 그녀는 혼자 힘으로 단일 문화라는 용어를 대중화시켰어요. 저도 예전에 썼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문화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인종 사회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단일 문화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우리가 다인종 사회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매우 영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녀는 자신이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거짓 비난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이제는 인종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인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와 어떤 문화적 가치가 들어오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보세요. 저는 그를 호주 역사상 최악의 총리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매일 제 주장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한번 보세요. 앤서니 알바니즈의 이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모두가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비약을 했을까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그 질문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의원이 말했듯이 알고리즘이 사람들을 점점 더 극단적인 입장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아마도 민족성이나 신앙에 대해 주류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받은 편지항으로 나치 수준의 선전물을 받게 되고, 물론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치 수준의 선전물입니다. 보세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바로 사고의 작동 방식이라는 겁니다. 앤서니 알바니즈. 어떤 주장을 들을 때마다 어떤 입장이든 들을 때 좋은 지적이네. 좀 더 알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이것이 인류 사회가 항상 발전해온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책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때는 일부 책을 금지하는 것이 더 쉬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지식과 담론을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 덕분에 지금 모든 게 장밋빛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 시대에도 결국 최고의 아이디어만이 살아남는다고 믿어요. 그리고 최고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이기는지 아세요? 그 아이디어들이 효과가 있어 이기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 선택과 매우 유사한 개념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를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랍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진화의 핵심 아이디어로 실현 가능하고 유기체에 이롭습니다. 그 돌연변이가 살아남습니다. 이제 그 돌연변이는 무작위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사회적 진화에서 무작위적인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왜 우리가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여야 하죠? 그냥 떠오른 생각입니다. 아무도 이 입장에서 시작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다문화주의에 대해 말했지만 저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바로 말하자면 아니요. 다문화주의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했나요?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고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다문화주의가 우리에게 억지로 강요되었고 미덕인 것처럼 제시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이 좋은 것인지 탐구해 봅시다. 그런 다음 장단점을 살펴보는 거죠. 보세요. 아름다운 색깔들, 옷들, 음식들이 있습니다. 정말 멋지죠? 하지만 그 다음에는 마차테 공격, 명예살인, 여성 할례, 자살 테러, 테러 공격 같은 것들도 보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게 단점들이죠. 앤서니 알바니즈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냥 멈추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문화주의가 좋다거나 나쁘다는 주류 생각에서 시작하라는 거죠. 그게 주류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죠?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건 알고리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일부러 민족이라고 말했어요. 그가 일부러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것이 좌파나 심지어 중도파조차도 우파운동에 맞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논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유일한 이유인데. 그래서 폴린 헨슨이 우리가 다인종 사회라고 말한 거예요. 저도 그녀도 여러 민족이 공존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는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많은 혈통 민족주의자들이 루퍼트 로우에 분노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가 혈통 민족주의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주 어리석은 입장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실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치적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심지어 당신과 동의하는 사람들조차 피부색 때문에 단순히 처벌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그들 손에서 빼앗으세요. 그들은 우파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싶어 합니다. 그 무기를 그들에게서 빼앗으세요. 호주에서 우파로 기울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폴린 헨슨을 따르기 시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같은 사회, 같은 문명입니다. 저는 전체 서구 문명을 말합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이 사회, 이 문명은 아주 최근까지도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에 매우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민에도 매우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배타적 민족주의자가 되길 기대할 수 있습니까? 호주, 영국, 미국에서도 배타적 민족주의자는 1에서 2%밖에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이상은 찾기 힘들죠. 왜냐하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청중 대부분은 서양인이고 저를 사랑합니다. 지난달 1,100만 명에게 어떻게 말하고 설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중 700만 명, 이 백인 서양인이라고 해봅시다. 그들에게 어떻게 말할 건가요? 있잖아요.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해요. 다문화주의를 넘어서야 해요. 우리는 단일해야 해요. 라고요. 우리는 단일 민족 사회여야 합니다. 제 청중은 그럼 해리스 술탄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뭘 해야 하죠?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그를 파키스탄으로 추방해야 하나요? 거기서 서구적 가치 옹호로 참수당할 겁니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람들과 서구 애국자들을 믿어요.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타적 민족주의라는 개념은 어리석고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누구도 배타적 민족주의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앤서니 알바니즈나 키어 스타머 혹은 미국의 민주당 같은 사람들이 모두 우파를 백인 우월주의라는 딱지를 붙여 공격하려 한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이 사람들은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그들도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폴린 헨슨, 리풍당, 나이절 파라지 지지자들 대부분은 배타적 민족주의자가 아니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부분은 아직 남았습니다. 폭력을 선동하면서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폭력을 선동하고 있습니까? 봐요. 보이시죠? 저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스라이팅해요. 그들은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절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또 거짓말을 하니까요. 그들은 상대방의 주장을 일부러 왜곡합니다. 그들의 받은 편지함으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그런 내용이 들어옵니다. 물론이죠. 저 사람들 봐요. 바보들이 고개 끄덕이네요. 나치 수준의 선전과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만 예로 들어도 그렇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챗봇입니다. 두 번째는 알림 앱입니다. 이러한 알고리즘들이 등장하면서 저희가 직접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목이 졸리거나 질식당한 젊은 여성 환자들이 더 많이 내원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항문 찢어짐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그가 방금 한 행동을 보셨나요? 그는 다문화주의, 다민족성과 같은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우파 사람들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그래요. 그런 깨어있는 척하는 좌파들은 없죠. 알잖아요. 사람들은 보수적인 주장, 보수적인 주류 주장으로 시작해서 결국 여성 혐오나 극단적인 입장으로 가게 되고 그는 결국 학문 파열 같은 얘기로 끝맺죠. 악마화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그가 호주 역사상 최악의 총리인 이유입니다. 아무리 우타를 악마화해도 그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걸 보면 폴린 헨슨이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게 분명해요. 얼마나 위선적인지 보이시나요? 그는 보수적인 주장으로 시작해서
결국 극단적인 여성 혐오로 끝난다고 말했어요. 그는 레드필과 인셀을 모두 같은 범주로 묶었고 학문 파열과도 연관지었습니다. 그녀가 그를 당황하게 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것 좀 보세요. 퍼플 핑어스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캥싱턴역 근처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헨슨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현 체제와 인종차별, 그리고 그녀가 홍보하려는 억만장자 친화적 정치에 맞서 싸우는 사회주의적 대안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홍보하려는 억만장자 친화적 정치 말입니다. 며칠 전에 공개된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폴린 한슨을 지지하는 억만장자는 단 한 명뿐입니다. 바로 지나 라이나트인데 그녀는 호주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입니다. 제 생각엔 그녀가 호주에서 가장 부자여서 억만장자 중 가장 유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노동당과 보수연합 모두 수십 명의 수백만 장자들과 몇몇 억만장자들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즉 모두가 아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눈에 띄지 않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중상모략입니다. 이건 중상모략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저럽니다. 저 사람들을 보세요. 이름이 뭐죠? 벨라입니다. 폴린 헨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폴린 헨슨이 이 나라의 수치이자 모든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퍼스트 네이션에게 위협이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퍼스트 네이션은 호주의 원주민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이런 것들을 배우죠. 그들은 이런 주장들을 배우고 틱톡에서 지식을 얻습니다. 찰리 커크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불쌍한 친구입니다. 저도 찰리 커크를 미워한 적은 없지만 그의 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영상을 많이 보며 지성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더 슬프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지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성, 90년대 반헨슨 관련 활동을 했던 분이죠? 이름이 뭐죠? 위리어. 좋네요. 이 모든 걸 다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처럼 되지 마세요. 그는 아직도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90년대에는 폴린 헨슨을 좋아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문화주의의 부정적인 영향을 세상이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봤잖아요. 이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는 모르는 척할 아무런 변명도 없어요. 이것 좀 보세요. 어떻게 누가 다문화주의의 지지자로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멍청하고 무지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것 좀 보세요. 여기는 바르셀로나의 해변입니다. 저 쓰레기 좀 보세요. 여기저기 널려있는 더러운 것들도 보세요. 그리고 현지 스페인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아요. 현지 스페인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호주 해변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조차도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것조차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일이 스페인에서 유럽 전역의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정말 많은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어떤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해변이었는지 아니면 강가 같은 곳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벨기에에서는 정말 지저분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입장을 바꾸길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해가 지날수록 우리의 상황이 더 절박해지기 때문에 해결책도 점점 더 과감해져야 해요. 저는 이 말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어요. 이슬람화 저지를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는 더 과감해져야 할 거예요. 지금은 해결책이 훨씬 더 단순합니다. 대규모 이주를 멈추세요.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멈추세요. 더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화와 사회는 더 이상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이 그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멈추지 않으면 결국 그 단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유럽처럼요. 그렇게 하면 국민들을 급진화시키게 될 겁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반다문화주의자, 문화주의자가 될 것이고 그 결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백인 우월주의자나 민족국가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실제 민족국가주의자의 수는 여전히 매우 적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서구 사회는 여전히 본질적으로 매우 자유주의적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에게 친절하고 좋은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종족, 민족주의로 돌아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수록 사람들이 종족, 민족주의자가 될 가능성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걸 되돌리거나 멈추는 걸 미루면 미룰수록 나중에는 더 급진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가 다시 살아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마치 좀비 같아요. 제 이름은 수예요. 정말 멍청한 바보군요. 저기 이 사람들은 동굴에서 사는 건가요? 아니면 뭐죠? 저는 그녀가 어떻게 부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단순히 부활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당화되기까지 했어요. 이 모든 게 다문화주의 덕분이에요. 이제 그녀는 자신 있게 봐, 내가 말했잖아 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말했잖아. 그녀가 그 말을 처음 할 때 멜버른 거리엔 수단갱단이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은 없었어. 우리가 본 본다이와 린트 시즈 카페에서의 테러 공격이나 유대인 식당과 유대인 사업체에 대한 방화 공격 같은 일도 없었어요. 그녀가 90년대 처음 그 말을 했을 땐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베트남 갱단 몇몇이 사람들을 위협하긴 했지만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녀가 한 말을 바탕으로 보면요. 그녀가 그걸 아시아인의 침공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하지만 이게 바로 그녀가 실제로 정당화되고 자랑스럽게 그리고 뻔뻔하게 봐, 내가 말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멍청해요. 이 부모 세대들은. 이건 특정 집단이에요. 만약 나는 폴린 헨슨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다면 꼭 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피부가 갈색인 남자이고 폴린 헨슨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들이 방송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충격을 받을 거예요. 네가 피부가 갈색인데 어떻게 그녀를 좋아할 수 있지? 라고 할 거예요. 폴린 헨슨에 대해서요. 네, 저는 그녀가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지배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증오를 심는 거죠. 그녀는 정의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예요. 이게 대체 뭐야? 그리고 오늘 우리는 켄싱턴에 내려가서 원네이션의 부상, 극우,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맞서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포스터를 붙였거든요. 헨슨 혐오자들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바로 보자마자 네, 100% 동의해요. 저도 헨석을 싫어해요. 라고 해요. 우리는 늘 좋은 일 하세요. 동의해요. 고마워요. 더 참여하고 싶어요. 읽어볼게요. 라고 말해왔어요. 이게 내가 할 말의 전부야. 알겠지? 그게 다야. 마지막으로 유용한 바보 콘 카라페나 지오티디스의 영상을 하나 더 볼 거야. 그는 그리스계 호주인이야. 당신이 IQ 점수를 좀 깎아먹게 해줘. 우리는 하나의 나라야. 그래야 하고 하나의 나라여야 해. 하나. 네 말은 오스트랄로스? 이봐 오스트레일리아. 그는 해냈어. 호주인? 아니 젠장. 야, 파키스탄도 있고 호주인도 있어. 대단하지? 모두 호주색 옷을 입었어. 거의 모두가 호주색 옷을 입고 있어. 그는 호주 축구 대표팀 머플러를 하고 있어. 이 사람은 어떤 유럽인이다. 호주인? 짝퉁이야. 아니 호주인은 뭐야? 이 사람들은 단지 우파를 싫어해서 정말 멍청해. 이 사람들은 정말 멍청해. 이탈리아인이나 그리스인을 받아들이는 것과 시리아 출신 지하디스트를 받아들이는 것은 같지 않다는 걸 모른다. 그들은 호주가 이민자의 나라라고 말하는 걸 정말 좋아해. 덴마크에서 온 이민자, 영국에서 온 이민자, 네덜란드에서 온 이민자나 차드, 콩고,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이민자나 다 똑같다는 거야. 만약 어떤 나라가 평균적으로 더 많은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를 만들어낸다면 그 나라를 버리고 평균적으로 그런 것들이 더 적은 다른 나라로 가는 거야.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해. 터그는 개인주의를 선호하지만 개인주의는 개인주의를 선호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기 때문이야. 부적 중심의 사회들 말이야. 어쨌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역사상 최악의 총리가 보수적인 논점을 꺼내서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건 정말 비열한 행동이야. 그게 바로 그의 본 모습이지. 그는 호주에겐 정말 수치스럽고 끔찍한 총리야. 호주인들은 그 같은 총리를 겪을 이유가 없어.